안녕하십니까. 택시TV 신장환입니다. 1월 13일 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소식 제가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 1월 13일 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권 박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고 실버택시 운행이 제한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의 일본의 예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70세 이상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리고 75세는 강제 퇴출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의 예를 들으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면 과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의 퇴출에 대한 부분들만 노력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그 개인택시 업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개인택시의 고령자 운전자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65세 이상인 약 50%가 넘는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퇴출시키는 방향이 과연 합리적인 방향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분명히 젊은 피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젊은 피보다는 맑은 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피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맑은 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성향이나 또는 운전 능력을 보면 단순히 나이로 기준을 삼아야 될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 65세, 70세 되신 분들도 맑은 피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령 운전자,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 개인택시 조합의 기사님들을 몰아내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맑은 피, 얼마나 맑고 건강한 신체 능력과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을 시키고 또는 강제 퇴출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맑지 못한 피,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은 좀 걸러낼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고령 운전자이긴 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맑은 피를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업권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려는 노력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는 서울 개인택시에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어떻게 티머니와 서울시의 문제점, 또 티머니의 문제점들이 한겨레 신문으로부터 보도가 좀 됐습니다. 서울시 택시 정보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 2012년도 7월에 서울시 택시 기본조례를 처음 규정하면서 8월 달에 서울시와 티머니의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그 티머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서울시는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모든 지금 영업용 택시, 서울 개인택시와 서울 법인택시의 모든 택시의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이 되고, 이 부분들은 티머니 카드 결제기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결국은 티머니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에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의 데이터를
운행 기록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인데 초단위 시각, 운전자 기본정보, 영업거리, 공차거리, 승객, 승하차, 시각, 위치, 택시 요금, 할증 여부, 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결제 카드에 대한 내역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개인정보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티머니에서 마음만 먹으면 택시 탄 사람이 누군지, 또 어느 카드를 이용해서 어느 시점에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 다른 장소로 몇 시에 이동했는지를 전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의 개인정보를 일반 기업에 통째로 맡겨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티머니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했고 티머니의 구축 운영을 맡겨놨고 한 해 3조 원의 요금 정산 독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다른 사업자 진입을 막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티머니에게 몰아주었고 시 조례에 따라 몰아주었고 3조 원이 넘는 요금 정산의 독점권을 부여했음에도 다른 사업자는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TV.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티머니의 일대 주주가 36.16%로 서울시입니다. 이러면 서울시는 티머니를 통해서 독점을 주고 그 뒤에 본인들이 최대 지주로 택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비율을 따지자면 부모님이 노래방을 해놓고 아들에게 노래방 연습을 시키면서 돈을 갈취해가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서울시는 티머니의 36%의 최대 주주이며 모든 택시 결제권을 티머니에 독점하게끔 해놨으며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반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부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일반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사용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사용은 안 하겠죠.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울시로 전송하겠죠. 관리하도록 독점적 행태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서울시의 택시 결제권을 사업하는데 결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막고 있느냐? 36%의 최대 주주 독점 부여했고, 이러면 과연 서울 개인 택시를 또는 서울 택시업계의 독과점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연간 3조의 결제 금액을 독점하는 기업은 티머니입니다. 이 티머니를 서울시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면 독점기업, 택시를 올가매고 있는 독점기업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독점의 피해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점의 피해는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독점의 피해는 수수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 택시의 거의 대다수 90% 이상은 간이가세입니다. 간이가세의 카드 수수료 비율, 일반 카드 수수료, 보통의 간이가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 형태의 다른 업종들의 카드 수수료는 0.8%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독점권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티머니의 카드 수수료율은 1.1%입니다. 0.3%의 갭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외국인 카드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카드 수수료율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0.3%에서 1.5% 이상 1.5%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 벌어질까요? 결국은 독점은 누군가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티머니의 독점 사업을 주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택시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될 듯 싶습니다. 택시업계에 빨대 꽂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티머니, 그 부분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 이제는 고령 운전자를 퇴출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여 나섰습니다. 과연 서울 개인택시를 올가매는 독점기업, 여러분들 어느 기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또 불합리한 나이로 일괄적으로 고령 운전자 퇴출, 서울시와 팀원이 하는 행태가 날로 기가 막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원이었습니다.